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는 뭘까요? 바로 젠스랑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 AI 관련된 것, 또 로봇 관련된 것, 이것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10월 말인데요. 벌써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바빠 오셨습니다. AI 관련된 거, 로봇 관련된 거, 글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 종목을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갖다 관리해 가면서 계속 회전 매매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좋은 성과 냈고 10월 또 우리가 지나오면서 24번째까지 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뭐 단기적으로 살짝 급등해서 SOS렉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매도 타임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합니까? 모니터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참 친절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략도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는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을 때 또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우리가 시점을 찾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시장에서 변하고 있는 뉴스, 목표가가 최근에 갑자기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40만 원에서 그냥 70만 원 쭉 올려버렸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목표가 대비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대체적으로 실제로 그 수익을 다 팔로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다시 또 공략을 해야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좋은 대로 우리가 그냥 놓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또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스윙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가야 될 주가 목표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6년도 매출 이 부분이 확정적이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과연 어떤 포인트가 주가가 움직여 갈까, 이런 부분만 우리가 체크해서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해주면 되는지 그런 것들만 우리가 살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또 선물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 글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 자리까지는 좀 비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점으로 잡혀 있는 4010보다는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방은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데 그럼 얼마만큼 또 수급이 또 새롭게 들어오고 어떤 모멘텀들이 나타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전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다시 또 기간 조정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11월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돈이 조금만 이동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른 것들은 조금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 같은 경우는 일부분 정도는 또 이렇게 적당하게 기간 조정하면서 또 차익률이 살짝 나오지 않을까. 요런 또 시장을 또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취지로 보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놓고 그리고 공략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포지티브하다. 특히 이제 12월 달 가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불확실성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볼까라는 것들만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SK 하이닉스 우리가 가이던스 좀 체크해 보면서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바로 이런 구간으로 좀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표가가요, 뭐 40만 원대에서 갑자기 위로 치고 올려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낸 겁니다. 보통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면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는 기간 동안은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어느 정도 멈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근접한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차익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미 이제 우리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또 공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미션을 또 부여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들고 계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전 거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이렇게 쉬운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2025년 하고요. 2026년도 하고요.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상당히 좋죠, 여러분. 요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면 이 목표가 정도, 그러니까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로 나온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7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렇게 가정을 좀 해놓고 보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는 과정이 있으면 여기가 70이다라고 생각하면 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것을 우리가 즐겨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늘림에 매수하고 다시 올라가면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도 즐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매크로 현황만 우리가 잘 분위기 타면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 레거시 메모리 가격 부분이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좀 체크해 가면서 가면은 좀 확장 수축 주식이라는 거는 마냥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확장 수축 이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좀 이용하면서 거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오더를 받았습니다. 보통 HBM 같은 건 1년치 턴키 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급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루빈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오더가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사이클이 좀 변할 거고 그다음 매크로 현황 또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등락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크로 현황이라든지 메모리 값 변동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또 기업적으로 살짝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조건이 생겼을 때 매수를 해주는 조건 뭐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라고 하면 다시 또 차익물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3쿼터에서 4쿼터 가는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 증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뭐 매출은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쓸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쿼터에 조금 살짝 비수기 들어오고 다시 2분기, 3분기, 4분기 가는 2020년도 가이던스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 구간 가는 사이에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내용들, 결국 TSMC가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공정 설비 과정이 잠깐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과정이 생겨서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 때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볼 땐 CES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주가가 크게 훼손될 만한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4쿼터 실적이 나오기 직전 어떤 실적이 나올 때 우리가 차익물을 더 발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조금 트레이딩 포인트로 해서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확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내용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매크로 현황 이것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렇게 달려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는 보통 11선과 21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21선 들어왔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수를 잡았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아주 세이프한 구간에서 공략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되고요. 지금 목표가가 지금 거의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11선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3년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엔비디아 향 또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요번 분위기는 못하고 간다 이렇게 한번 쳐보자 이겁니다. 다음번에 이 자리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올라가는 분위기 상승 수익률 부분은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게 56만 원, 뭐 55만 원, 뭐 이쪽 구간에 잡았다. 그럼 적어도 10% 이상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공략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만 원 이상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하면 60만 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다 계산해 가면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보통 보면 65만 원 근처로 가잖아요. 거기는 공략 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호가내는 사람들이 이건 더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보유자의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홀드 의견을 저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지금 새롭게 또 바라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여기 이 구간에 보통 보면 또 수익을 또 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리고 있는 거 올라타는 거 말고도 다른 거 해도 또 충분히 또 수익이 나니까 좀 소외감을 느낄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해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들 한 번씩 거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에서 몰빵해서 투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것에 대부분 또 시장 또 수익률만큼은 대부분 또 팔로우 해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 또 우리가 또 한 번 더 다시 또 SK 하이닉스를 또 매수 포인트 잡아서 공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좀 바라고요. 삼성전기도 같은 원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HBM4까지 올라가게 되면 MLC 수준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FCBGA라든지 차량 전장용 뭐 우리가 지금 모듈 들어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 그렇고 뭐 핸드폰도 그렇고 다 대충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호황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 성장률은 지속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잘 되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삼성전기는 더불어서 가는 것들도 있고요. 어쩌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LCC 수요가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것들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만 체크해 주시면서 좀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보면 4쿼터에서 살짝 빠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이걸 좀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쿼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저는 이 종목을 갖다가 일단은 저희가 한번 공략을 했었잖아요. 이번 달에도 10월 달에도. 자, 그런데 일단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여기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또 공략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로 더 세팅하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눌림이 들어오게 되면 10% 이상의 눌림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갖다 포인트로 잡아서 좀 기다려 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2026년도 목표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26, 7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같은 트레이딩 원리를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다행히 조금 차익물이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종목은 그래도 21일 이동평균선까지 들어오죠. 제가 이런 종목들은 20일에서는 그냥 잡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거래했던 그 구간 바로 여기입니다. 10월 초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 사로 또 올라왔어요. 그 다음번에 또 20일 이평 잡으면 또 잡을 거고요. 목표가가 훨씬 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 다만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어디가 좀 다음 분기가 좀 빠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눌림이 들어오는 것들 그때를 좀 기다렸죠. 지금은 그런 타임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든지 다음 분기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저는 인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이 아니어서 이 종목을 터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다른 종목도 해도 되니까 우리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모니터를 해줘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봐서는 저 21만 원짜리가 상당히 저는 탐이 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할 거고요.
뭐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뭐 쉬지 않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다음번에 언젠가 저는 우리가 인내심 가지고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자리는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서 그냥 올라타면 되지. 시간 오래 주고 가면 저희는 근데 월간 밸런스 시트를 따져가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것들만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거래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현대건설. 글쎄,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미 또 며칠 전에 또 수익을 또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종목이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주잔고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3.2년치 일감하고 요 내용만 보세요. 그리고 미국 원전 데이터 수주 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슈로 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실현했다가 한 번만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땐 내년도에 이제 원전 수주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목표가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높죠. 당연히 높겠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주잔고 이거 갖고 목표가가 아마 대략적으로 보면 8만 원에서 8만 6천 원. 최근에 보면 목표가를 또 하향을 했어요. 뭔 놈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줄 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목표가 상향 리포트 10만 원으로 나올 때 주가를 우리가 상방으로 다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원전 프로젝트는 준비 기간만 보통 한 1년 이렇게 걸리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은 조금 늦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은 모멘텀적인 요소와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높게 측정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좀 잡아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수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또 수익을 또 내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가고, 보유하고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수익 거래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눌리고 들어오면 잡아주는, 이렇게 공략해주는 자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6만 5천 원, 이 정도 근처선에서 지금 수급 현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그냥 일정 기본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오늘이 매수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이펙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요 이슈는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내용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는 알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였고 그거에 관련된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마치 우리처럼요. 자, 그러면 그 사실 눌리는 자리가 저는 이 라인이 120일 라인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 20일 라인 위로 올라가고 60일 라인 선회하는 자리 만나는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6만 5천 원짜리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인테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달 전에 제가 코인테크 이야기 드렸는데 요거 못 잡아서 상당히 저도 억울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좋은 종목이야 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전환을 못하는 과정이 발생이 되면 놓칠 때가 좀 있어요. 저도 사실 몹시 화가 났죠. 왜? 이거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들어오면 좋은 종목은 다시 오른다. 그래서 그걸 우린 봐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테크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빵빵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컨테이너 ESS 완제품 조립란 요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ESS 관련된 계속 어떻게 돼요?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화 설비 부분에서는 코인테크만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들 바로 그런 포인트를 좀 체크해주고 가면 좋겠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설비들이 막 증가할 때 같이 올랐다가 좀 빠지고 다시 전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주잔고 지금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설비 증가시켜야 되는 거 분명히 맞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보면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로봇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멘텀적인 요소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차전지 하면 또 항상 들어올 때 주가가 크게 움직여주는 쏠림 현상도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보고 갈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만 살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미항 ESS 제조 라인, 여기도 자동화 설비가 필요합니다. 코인테크가 잘한다.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중시 사익 구조로 보통 매출이 여기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원 플러스 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수주가 좀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2차전지 캐즘 이 부분이 완벽하게 깨지기 전까지는 지금은 데이터 센터랑 BESS 이쪽 관련된 부분 상당히 성장하는 것들 당연히 아실 거예요. 남아도는 전기를 보관해놓고 다시 재활용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사실 전기가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떻게 돼요?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다. 특히 물류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강점을 또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2차전지 관련된 자동화 설비하고 로봇 관련된 같이 겹쳐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보면 모멘텀이 같이 얽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잔고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8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알아주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4분기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최근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모니터링 하다가 이걸 놓쳐버린 거지. 사실 좀씩, 이때 저도 이제 사실 무척 당황했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하다가 포트폴리오 전환을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최근에 눌림도 다시 올라왔고요.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간적으로 보면 조금 눌려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코인테크 같은 경우 4분기 실적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분기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움직였고, 특히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보면 관심을 또 많이 받으면서 움직였던 내용들 생각해 보면 다시 또 자리 잡으면 공략을 해줘야겠죠. 공략 자리는 적어도 무조건 이 자리예요,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가이던스 확인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략을 해주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하방으로 내려오다 첫 번째 양봉 자리는 공략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리수를 띄우면서 공략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번 자리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저 자리에서 공략을 잘 안 해요. 저기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려버려요. 다른 종목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자리, 그리고 드리블이 가능하니까 하방으로 드리블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들이거든요. 정배열 종목 터진 건 분명히 맞아요. 시그널 여기서 터진 건 분명히 맞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 그러면 21 이동평균선보다 조금 아래쪽에 들어와 주는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짜리 보고 모니터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NF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때문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던스를 좀 체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3쿼터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4쿼터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3쿼터 실적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다시 자리 잡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다음번 자리, 이 자리 잡는 구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성장폭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LNF 거래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막 사거든요. 그런 부분들. 밸류에이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막 들여대면 그냥 매수하거나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누가 봐도 LNF는 당연히 4분기에 쉬어줘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급등한 내용도 상당히 크고요. 이게 무슨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확정적인 사건을 갖다 딱 놓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변동성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유가 뭐냐, 야, 매출 늘어나는데 왜 영업이익은 좀 빠집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털어내야 될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는 가이던스가 바로 저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2025년 대비 2026년도 성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목표가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저는 저 장표를 보고 나서 저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뇌피셜을 작동시킬 때 가급적이면 이성적인 뇌피셜을 작동시키는 게 극히 정상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자리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오른 자리 여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버슈트한 자리다라고 본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구간 어딜 겁니다. 그죠? 이런 자리 정도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윗단에서는 공략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저 가이던스를 보고 저걸 측정을 해서 저기서 어떻게 공략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땐 그렇고, 최근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또 그 유증한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만 원짜리 정도까지는 와야지 또 우리가 다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저는 부정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쯤 돼서 적당한 자리가 나오면 뭐 그때가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 주식은 위치적인 주가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자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또 봐줘야 된다면 왜냐면 나머지 분기 QOQ 대비 성장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땐 또 랠리를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인지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QOQ 대비 성장성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전부 매수하신 분이나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 당연히 홀드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좋은 가이던스라고 보고요.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석한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자리가 11만 원에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항상 확정적인 사건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자리는 조금 높은 자리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참조하셔서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엔 좀 쉬었다가 4분기 실적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매수하는 것을 저는 이 종목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문이었고요.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